네, 이번 영상에서는 피렌체에서 최고의 관광 상품이자 그야말로 많은 분들의 가슴속에서 이제 피렌체의 로망이 생겨나게 되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두오모 성당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. 이 피렌체 대성당, 두오모라고도 하죠. 오랜 동안 피렌체 시민들에게 좌절감만 주는 골칫덩이였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피렌체 두오모 성당 이야기 좀 하면서요, 동시에 코시모 데 메디치가 아꼈던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옆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보니까 이 성당에서 돔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. 세상에서 이렇게 석조로 만들어진 돔 중에서는 가장 큰 돔이고,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규모에 필적할 만한 돔은 찾기가 어렵습니다. 그럴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구조물인데, 이게 지금부터 600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. 그 뒤로도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단단히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놀라운 구조물입니다. 그런데 이 성당은 오랫동안 지어진 성당인데 결국 이 돔을 짓지 못해가지고 피렌체 사람들이 정말 골치를 좀 썩였거든요. 자, 정면에서 좀 보면은요,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지어지던 당시에 하여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근데 이 성당을 짓게 된 것은 이제 피렌체 사람들이 제법 이렇게 돈을 벌어서, 원래 이 자리에 아주 작은 성당이 있었는데 도시 체면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큰 성당을 짓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짓다 보니까 이런저런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죠. 건축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든가, 흑사병이 찾아왔다든가, 이런 일들 때문에 몇십 년씩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늦춰지긴 했는데, 근데 무엇보다 이 성당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은 게 뭐냐면은 이 성당의 규모를 그 뒤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키워버렸다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은, 원래 이 두오모 광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. 산타 레파라타라는 성당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이 성당 규모가 원래 있던 성당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허물고 돈 좀 많이 벌었던 이 상인들이 돈 좀 내고 그래가지고 건축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아르놀포 디 캄비오라고 하는 건축가가 제법 큰 성당을 만들었죠.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. 그래서 이대로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기반 공사하고 짓고 있었는데, 갑자기 이웃도시 시에나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피렌체 시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. 뭐냐면은 이 시에나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성당은 우리가 지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성당 건축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. 여러분, 가뜩이나 이 토스카나에는 저쪽 바닷가로 가면은 피사에 피사 대성당이라는 엄청난 성당이 또 있습니다. 그 성당도 지금 무럭무럭 지어지고 있고, 그런 가운데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이 성당을 지어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두 성당에 견주어 볼 때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피렌체 시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고 일어난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키우자 라고 한 거죠. 그럼 그래서 원래 성당의 네이브라고 하죠, 신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, 이 부분은 확장하기가 어려우니 재단 부분을 뒤쪽으로 확 넓혀가지고 거의 뭐 1.5배나 되다시피 이런 식으로 키워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프란체스코 탈란티의 확장안입니다. 그래서 이 확장안을 보고서 시민들이 엄지척을 했죠. 죽여주는데 이 정도면 시에나와 피사를 제압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모두들 좋아했죠. 여러분, 그런데 이게 바로 뒤는 생각하지 않고 일을 벌였을 때 어떻게 되나, 이런 걸 말해주는 그런 건데, 원래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원안대로 지었으면은 위에 돔을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. 그런데 확장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. 그럼 다른 거 다 짓고 나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. 자, 그래서 어디까지 지었냐? 여기까지 지었어요. 여기까지 싹 지었는데 돔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건축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벽돌이 최소 400만 장, 많게는 500만 장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, 뭐 돌로 올렸다가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고요. 그래서 벽돌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, 이 벽돌도 그 많은 것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아무리 단단하게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다 그래도 이게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피렌체가 정말 난감해졌죠. 그 피렌체에 드라마 있습니다. 메스터스 플로런스라고. 거기 보시면은 이제 첫 편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,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역사 고증을 정말 잘한 거예요. 당시의 모습이 이러했다. 이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다 됐어요. 나머지는 다 됐는데 지금 뭐만 못 짓고 있는 거예요? 이 돔을 못 지어서 비는 숭숭 들어오죠.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?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그만 이 성당은 반쪽짜리가 돼버린 거죠.
여러분 근데 이게 피렌체 시민들로서는 그야말로 마음을 그냥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 된 이유가 다른 도시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잖아요. 피사 사람들 와서 시에나 사람들 와서 마음 울적할 때 이거 한번 보면은 마음이 통쾌해지죠. 그러면서 껄껄 한번 웃어주고 가는 거죠. 아 피렌체 이놈들 하는 짓이 뭐 맨날 이렇지 뭐 하고서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그래서 이 피렌체 시민들이 일요일마다 여러분 이쪽은 비가 들이쳐요. 비가 들이치는 그런 것이고 요 재단 있는 쪽 말고 이쪽에 의자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미사는 드렸거든요.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. 신이시여 제발 이 성당을 치워줄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.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도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. 사실 피렌체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. 여기저기 건축가들을 모셔다가 방법이 없겠습니까?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모두 고개 절레절레 적고 갔어요. 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지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. 자 그런데 결국 신이 사람을 보내줬는데 누구냐? 성당 옆골목에서 태어난 이 성당이 막 지어지면서 문제가 됐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난장판이 됐을 때 있잖아요. 그때 3살이었던 그 소년이 자라서 결국은 이 동을 완성하거든요. 이 동네 토박이 청년이 결국 이걸 짓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건축을 안 했다는 거죠. 이 사람의 이름은 브루넬레스키입니다. 여러분 이 브루넬레스키라는 이 사람은 제법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워낙에 예술을 좋아해서 건축을 공부한 게 아니라 조각을 공부했어요. 좀 더 정확하게는 조각 중에서도 금은 세공을 하는 그런 분야를 전공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장인으로서 제법 일 잘한다라는 소문을 들을 정도 그럴 정도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뜻한 바가 있었어요. 내가 지어보지 뭐.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그 어느 건축가를 찾아가 봐야 이 성당 짓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브루넬레스키는 로마로 갑니다.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조상들이 남겨놓은 여러 건축물들을 자기가 그걸 보고 공부하기로 하죠.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발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포로 로마노라는 곳이고 사실은 로마 가면은 지금 모든 건물들이 다 들어차가지고 옛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데 당시에 브루넬레스키가 로마로 갔을 때는 이 포로 로마노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직 로마가 막 지어지기 전이고 그 옛날 로마는 완전히 파괴될 대로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데 이렇게 남은 것이 별로 없는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브루넬레스키가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실측하고 그래서 과연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건물을 지었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거죠. 그 중에 브루넬레스키에게 참 감동을 줬을 법한 건물이 여러분 콜로세움 당연하겠죠? 그 건물을 보고 또 어마어마하게 영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브루넬레스키에게 도움이 됐던 건물은 이 판테온이에요. 여러분 이 판테온은 여러 신들을 함께 모시는 그런 신전으로 사용됐었고 중세 때 많은 신전이 파괴됐지만 성당 한 곳 정도는 놔두기 위해서 살아남은 그런 건물이 이 판테온이 되겠어요. 이 판테온의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거대한 돔이 있습니다. 로마 사람들은 이런 돔을 만들거나 이런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죠. 근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다 사라졌는데 브루넬레스키가 이 내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. 무게를 절약하면서 그러죠?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돔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나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그 벽돌 쌓기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온 거죠. 그래서 자기 나름은 이 돔을 짓는 방법을 생각해서 옵니다. 그런데 시에 가서도 얘기해보고 그랬겠죠. 브루넬레스키가 23살 때 가가지고요. 한 5년 정도 자기 혼자 건축을 공부한 끝에 결국은 돔 짓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구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해요. 그게 20대 때 일이죠. 그런데 시에 가서 설명을 해줘도 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? 뭐 다 뻔히 아는 애죠. 브루넬레스키. 몇 년 동안 안 보였는데 얘가 와가지고 돔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? 네가? 이렇게 되는 거죠.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금은 세공하는 애가 건축하겠다는 것도 참 생경한데 그래서 어쨌든 관심 갖고 물어봤겠죠. 그래? 어디 가서 건축 좀 공부했냐? 그랬더니 혼자서 공부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신뢰감이 싹 떨어지는 거죠. 그래? 그럼 너 건축은 뭘 지었는데? 그랬더니 아직 지은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은 야 바쁘다. 너의 그 열의는 알겠는데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으니까 다른 얘기 하자. 그래서 이제 내보낸 거죠.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에 계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건축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
건축을 지은 것도 하나도 없어. 여러분,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. 여러분, 그런데 여기에서 돌파구가 하나 열립니다. 어떤 돌파구가 열리냐? 시간이야 뭐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. 시간이 한참 지난 얘기인데, 여러분, 여기가 드라마 마스터스 오브 플로런스에서 코시모 데 메디치의 뒷모습이거든요. 여러분, 이 코시모 데 메디치는 그냥 도시의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성당을 지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, 이 코시모가 대단한 야심가인데 자기가 동로마 같은 데 가보니까 동로마가 위험하다 이거죠. 결국은 동서교회는 합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그렇게 됐을 때 로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세계를 피렌체 중심으로 바꾸고 싶은 엄청난 야심을 가졌던 거예요. 그러려면은 피렌체에서 동서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회가 열리고, 그러면서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이 거대한 성당, 그 다음에 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이 돔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많은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이 피렌체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이 성당은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, 그런 생각을 코시모 데 메디치가 합니다.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브루넬레스키라는 친구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. 근데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휩싸여 있어서 브루넬레스키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? 라고 설득을 해서 브루넬레스키의 경력 자체를 만들어줍니다. 어떻게 해요? 피렌체에 세계 최초로 고아원이 생겨나는데 이 고아원 설계를 맡겨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브루넬레스키는 남의 저택이나 이런 거를 지어주는 경력은 하나도 없었지만 갑자기 공공건물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규모의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. 여러분, 여기가 지금도 가시면은 피렌체 대학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, 이게 브루넬레스키가 최초로 지은 건축물이 되겠어요. 자, 어쨌든 이 브루넬레스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가장 큰 족쇄 뭐예요? 건축가로서 아무것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 핸디캡을 싹 메디치 가문에서 없애졌다. 네, 그런 얘기죠. 그 다음에 코시모 데 메디치 아버지죠, 조바니 디 비치가 주도해서 이 성당에 돔을 짓는 공모전을 개최하게 돼요. 돈도 많이 후원했겠죠. 그래서 상금 같은 것도 많이 걸면서,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이 주도한 공모전이 열리게 되면서 마침내 브루넬레스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브루넬레스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색안경 아시죠? 설마 저놈이 할 수 있겠어? 뭐 이런 거부터, 저놈이 저걸 지으면 어떡하지? 라고 하는 질시 어린 방해, 이런 것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.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 마침내 이 브루넬레스키가 이 돔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죠. 우리가 피렌체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가보고 싶고 가장 먼저 올라가 보고 싶은 이런 돔이 완성이 되게 된 건데,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이 돔을 지었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?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가 있었다.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